해묵은 나무 기둥에 아침 햇살이 비껴들었다. 한지유는 익선동 한옥골목, 볕이 잘 드는 마당을 둔 아담한 공방 지유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이제는 그녀의 손때까지 묻은 낡은 도구들이 작업대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공방 안은 은은한 가죽 냄새와 풀 냄새, 그리고 지유의 숨결 같은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색색의 비단과 부드러운 가죽은 생명을 얻어 고운 신발로 피어났다. 해, 당해, 운해, 태사해. 이름마저 아름다운 전통 신발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결이요, 장인의 혼이 깃든 예술 작품이었다. 신발은 그 사람의 길을 담는다. 할아버지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다. 지유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다. 대학에서 현대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결국 그녀가 돌아온 곳은 이 낡은 공방이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잊혀가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었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 홀로 공방을 지키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찾는 이가 드문 날이 더 많았고 재료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공방은 세상 전부와도 같았다. 그날 오후 여느 때처럼 작업에 몰두해 있던 지유의 공방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단정한 차림의 30대 초반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을 문화재 복원 전문가이자 큐레이터인 박선우라고 소개했다. 선우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진열장 안 지유가 오래전에 만들어두었던 작은 꽃인 한 켤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신발 정말 아름답군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유의 다른 작품들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이런 섬세한 솜씨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한지유 선생님의 작업에는 혼이 담겨 있습니다. 지유는 낯선 이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작업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익선동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나돌았다. 특히 지유의 공방이 위치한 골목은 알짜배기 땅으로 불리며 개발업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악명 높은 부동산 개발업자 마동철이 있었다. 지유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작업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며칠 뒤 예감은 현실이 되어 지유의 공방문을 두드렸다. 기름진 머리에 번들거리는 얼굴, 값비싼 옷을 어울리지 않게 걸친 마동철이 그의 부하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는 다짜고짜 공방 내부를 훑어보더니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에서 젊은 아가씨가 고생이 많네.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소이다. 마동철은 헐값의 보상금이 적힌 서류를 지유의 작업대 위에 툭 던졌다. 이 골목 전체를 밀고 최신식 주상복합을 지을 거요. 이 공방도 곧 철거될 운명이니 좋은 말 할 때 이 돈 받고 나가는 게 현명할 거요. 안 그러면 강제 철거도 불사할 수밖에. 지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긴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이 깃든 곳이고 제 전부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마동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젊은 아가씨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야. 두고 보라고. 결국 당신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테니. 그는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공방을 나섰다. 그날 밤 지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동철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공방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다. 절대로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유는 박선우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선우는 한달음에 달려와 지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그녀를 도울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지유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유씨의 작품을 세상에 알릴 기회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기획 전시라도 열어서 사람들이 지유씨의 작업이 가진 가치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선우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눈빛에 지유는 용기를 얻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자신의 작품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했다.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선우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작은 갤러리를 대관했고 지인들에게 지유의 전시 소식을 알렸다. 지유는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다.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신발을 만들었다. 피곤함도 잊은 채 작업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수행자 같았다. 전시회 오픈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셔터를 눌렀다. 그 중에는 지유의 대학 동창인 최수연도 있었다. 수연은 현재 잘 나가는 패션 브랜드의 VMD로 일하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지유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미묘한 우월감과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지유야, 오랜만이다. 이야, 아직도 이런 거 하고 있었네? 대단하다, 정말. 수연은 지유의 작품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칭찬인 듯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시가 돋친 말투였다. 근데 지유야, 이런 거 만들어서 돈은 좀 돼?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거 신는다고. 지유는 수연의 말에 속이 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야. 나한테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수연은 잠시 지유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화제를 돌렸다. 아, 맞다. 우리 브랜드에서 이번에 한국적인 컨셉으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내 작품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같이 해볼래? 너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지유는 솔깃했지만 수연의 다음 말에 표정이 굳어졌다. 대신 디자인은 우리 쪽에서 좀 손보고 내 이름은 작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너무 전통적인 느낌만 나면 요즘 애들한테 안 먹히거든. 지유는 수연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지유의 디자인과 기술을 헐값에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지유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내 작품은 그렇게 다뤄질 수 없어. 내 이름과 철학이 담긴 작품이니까. 수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고집은 여전하네. 뭐 알아서 해.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수연은 얄미운 미소를 남기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지유는 씁쓸함을 삼켰다. 세상은 여전히 전통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전시회는 예상 외의 성공을 거두었다. 지유의 작품에 담긴 섬세함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전통을 지키려는 그녀의 진심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몇몇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SNS를 통해 지유의 이야기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동철의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그는 지유의 공방으로 향하는 골목길에 보란듯이 공사자재를 쌓아 통행을 막았고 밤에는 불량 배들을 시켜 공방 담벼락에 험한 낙서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손님들의 발길을 끊으려 했다. 저 공방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진다. 젊은 여자가 뭘 안다고 전통 타령이냐 등등. 지유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마동철의 괴롭힘에 지쳐갔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선우와 몇몇 뜻있는 이웃들이 그녀 곁을 지켜주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공방의 상황과 전통 공예의 소중함을 꾸준히 알렸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글들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선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지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유 씨,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열리는 한국 전통 공예 페스티벌에 지유 씨를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지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프랑스라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만약 이 페스티벌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공방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몰랐다. 지유의 가슴이 벅찬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 소식은 마동철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지유가 해외에서까지 인정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만약 지유가 성공적으로 페스티벌을 마치고 돌아온다면 재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다. 마동철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든 지유의 프랑스행을 막거나 설사 간다고 해도 행사를 망쳐 그녀를 절망에 빠뜨릴 작정이었다. 페스티벌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지유는 불안과 설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기회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에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선보이고 싶었다. 프랑스로 떠나기 며칠 전
지유는 밤늦게까지 공방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공방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긴장한 지유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어둠 속에 가려진 두 명의 남자가 공방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지유는 곧바로 박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자신도 몰래 그들의 뒤를 밟았다. 남자들은 창고 문을 따고 들어가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다. 지유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분명 페스티벌에 가져갈 지유의 작품들이거나 중요한 도구들일 터였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박선우와 함께 나타난 동네 순찰대의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들은 마동철의 사주를 받고 지유의 작품을 훔치거나 망가뜨리려 했던 것이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지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박선우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마동철의 방해는 더욱 집요해지고 있었지만 지유는 오히려 투지를 불태웠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드디어 페스티벌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날, 지유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에펠탑이 보이는 아름다운 전시장에 그녀의 작품들이 놓였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관람객과 바이어들이 그녀의 부스를 찾았다. 지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작품과 한국 전통 신발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진심과 열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한 백발의 노신사가 지유의 작품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유명 패션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며 지유의 작품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토록 섬세하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신발은 처음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당신의 장인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칭찬은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유의 부스는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현지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다. 지유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진심이 드디어 세상에 가닿은 것 같았다. 페스티벌 마지막 날, 지유는 가장 중요한 작품 시연을 앞두고 있었다. 바로 한국 전통 혼례화인 꽃신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선보이는 것이었다. 많은 관람객과 취재진이 그녀의 시연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런데 시연 시작 직전 또다시 위기가 닥쳤다. 시연에 사용할 가장 중요한 재료인 오색 비단과 특수 제작된 나무 신골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누군가의 고의적인 방해 공작임이 틀림없었다. 마동철의 그림자가 파리까지 따라온 것일까? 지유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때 박선우가 침착하게 지유의 어깨를 다독였다. 지유 씨,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제가 혹시 몰라 예비로 챙겨온 재료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걸로라도 시연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선우가 내민 것은 최고급 비단은 아니었지만 지유가 평소 공방에서 사용하던 소박한 재료들이었다. 지유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떤 재료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진심과 정성이었다. 지유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다. 관람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놀림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그녀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빠르게,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발을 만들어 나갔다. 비록 최고급 재료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꽃씨는 그 어떤 작품보다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났다. 그것은 위기를 극복하고 피어난 희망의 꽃과 같았다. 시연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지유의 뛰어난 손기술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몇몇 관람객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 순간 지유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그때 시연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수연의 모습이 지유의 눈에 들어왔다. 수연은 어딘가 복잡하고 착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지유의 성공을 질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정한 열정과 가치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듯했다. 페스티벌은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지유의 작품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여러 곳에서 계약 제의가 쇄도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지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뜻밖의 소식이었다. 프랑스 페스티벌에서의 지유의 활약과 마동철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현지 교민 SNS와 국내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박선우가 프랑스에서 만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마동철의 과거 비리 행적과 현재 진행 중인 불법적인 재개발 추진 과정에 대해 심층 취재하여 기사화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마동철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궁지에 몰린 마동철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과거 비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탈세, 뇌물 공여 등 혐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결국 마동철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추진하던 익선동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그가 부당하게 축적했던 재산의 상당 부분도 몰수되었다. 한때 익선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악의 세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익선동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지유 공방은 이제 국내외에 알려진 명소가 되었다. 지유의 작품을 보기 위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유는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해장으로 인정받으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공방에서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이어갔다. 화려한 명성이나 부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기쁨과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이 그녀에게는 더 소중했다. 어느 날 최수연이 조용히 지유의 공방을 찾아왔다. 예전에 화려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지유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유야,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너를 보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지유는 말없이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박선우는 여전히 지유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좋은 친구로 그녀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함께 한국 전통 공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때로는 익선동 골목길 한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언제나 전통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햇살 좋은 가을날 오후 지유는 공방 마루에 앉아 새로 만든 고운 꽃신 한 켤레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섬세한 자수가 놓인 붉은색 비단